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정입니다. 자, 오늘 LNF 제가 영상을 좀 빠르게 켰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맞으면서 현재 마이너스 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주분들이, LNF 주주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은 LNF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락 이유가 있지만 사실 뭐 LNF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왔던 게 있죠. 바로 수급입니다.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을 했으면 정말 큰 문제인데,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좀 홀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수급들 이탈 여부를 좀 함께 체크하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우리 LNF 주주님들 오늘 좀 힘든 시간을 가져갈 것 같지만 장 마판까지 좀 어떻게 끌어올려 주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LNF 하락 이유와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좀 볼 거예요. 차트 볼 건데 21선 이탈했습니다. 오늘 지켜주길 바랬는데 21선 일단 이탈은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본다면 사실 추세 이탈은 아닌데, 제가 계속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21선을 이탈을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라던가 이런 투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부터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는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 초반인데 일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신투, 한투, 그리고 NH투자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외인 쪽에서도 단기적인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집계가 돼봐야지 알 것 같긴 하지만 이 기관 쪽도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9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집계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장 마판까지도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과연 이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슈 먼저 보자면은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 이슈예요. 테슬라가 이 홍해항로 위험 때문에 이 베를린 공장이 2주 동안 생산이 중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LNF가 타격을 좀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가 뭐 2주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고 해서 LNF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듯, 그냥 이 테슬라라는 이 NNF에 하면은 이 테슬라 하면은 NNF,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LNF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부품 부족 발생 때문에 이 테슬라가 2주 동안 생산을 멈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 이 홍해에 관련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차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네요. 이거는 뭐 근데 불가항력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지만 LNF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근데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이제 투매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다만 뭐 거래대금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이게 21선과 그리고 121선을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투매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의 지지 구간을 좀 살펴보면은 17만 7천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뭐 마이너스 10%까지인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이탈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장 막판 되면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수급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제가 메릴 린치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릴 린치 쪽이나 뭐 맥커리 증권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뭐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물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일단은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도 물량은 찍혀 있지 않습니다. 맥커리 증권은 뭐 슈커버링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메릴 린치예요. 제가 이거 왜 근데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시장에 반영이 안 되지? 왜 사람들이 이거를 신경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메릴 린치 물량 여러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릴 린치에 대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릴 린치 매수 물량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대량 보유자 이게 18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메릴 린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최소 이 메릴 린치는 3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12만 주와 18만 주를 추가를 했을 때 30만 주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더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겠죠, 물론. 자, 어쨌든 지금 180만 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량 보유자가 4개잖아요. 4개의 증권사인데 이거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45만 주거든요. 45만 주인데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지금 대략 한 48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 48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모건 스탠리는 그 대량 보유자에서 안 빠졌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게 모건 스탠리가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나머지들은 공평하게 나눴을 때 그것보단 좀 더 아래 45만 주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 만약에 4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현재 이 메릴 린치가 60일 기준으로 해서 12만 주를 보유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이 의무가 18만 주부터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8만 주면은 이거를 플러스 해보면은 30만 주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10만 주가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됐을 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이 메릴 린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계산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메릴 린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쇼커버링이 나오면은 LNF한테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저는 좀 퍼져서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유튜버, LNF를 촬영을 하는 유튜버를 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수급적인 부분은 거의 지금 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다른 유튜버 분들이 뭐 DB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든 제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메릴 린치 수급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슈가 사실 시장에 부각이 돼야지만 이 LNF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사람들에 대한 멘탈 케어라던가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좀 더 볼게요. 자, IBK 투자증권이 10만 주, 디올이 5만 7천 주. 사실 뭐 메이저 수급에서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골드만삭스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보유했던 것 같았었는데 지속적인 매도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이 두 개의 증권사의 매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장기 입형을 이제 터치를 했을 때 그때 단기적인 매도 물량은 나왔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30만 주를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만 주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가 찍힌다? 좀 많은 물량이 찍힌다?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고, 메릴 린치 진짜 몇 번 강조합니다. 메릴 린치 이거 꼭 보셔야 한다. 이게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이 영향은 그 뉴스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 막판까지는 좀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를 달고 좀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아직까지 LNF는 봐야 될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라 팔아라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글로벌 경제라던가 뭐 이런 악재가 터지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멘탈적인 부분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팩트적인 부분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주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LNF 저와 함께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슈가 있으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를 응원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 신법을 좀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좀 응원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댓글란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남겨주시면은 우리 주주분들 똘똘 뭉쳐서 화이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 마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말 동안에도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